여러분 조금 전에 마감된 미국의 증시 와 쭉쭉쭉쭉 빠졌습니다. 쭉쭉쭉쭉 빠졌어요. 예, 다우산업지수만 하더라도요. 이게 빠지기 시작한 게 장 시작과 동시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빠지고 빠지다가 장 막판에 와서는요 거의 폭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1.56%가 빠졌고요. 무려 말입니다. 550.46포인트가 내려앉았습니다. 35,000이 34,678.35로 마감했어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나스닥도 거리면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장 막판에 그냥 폭락했어요. 폭락.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1.54%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21.76이 빠졌고요. 14,220.52로 마감했습니다. S&P도 볼까요? S&P 500도요. 1.57% 똑같습니다. 그림은 장 막판에 왕창 빠졌어요. 72.04가 빠져서 4,530.41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미국 주식이 빠지는 것, 뭐 근래에는 참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미국 주식은 그야말로 나홀로 쭉쭉쭉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쭉 빠지리라고는 진짜 아무도 생각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빠진 것 아무도 생각 못했다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 막판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오늘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CE 물가 발표됐잖아요. 또 PCE 물가가 1983년 이후로 최고치가 나왔어요. 이게 PCE 물가는요. 이 개인 소비 지출 지수인데 이게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이 가장 신뢰하는 지수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6.4까지 올랐습니다. 6.4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게 7.9였잖아요. 그죠? 7.9였던 것이 PC 물가 지수는 6.4까지 올랐으니까 또 올랐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지부진했어요. 시작과 동시에 지지부진한 것도 그겁니다. 시작과 동시에 나스닥 종합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시작과 동시에 지지부진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구나. 금리 인상을 빨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 막판 8분 놔두고 8분의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여기에는요 여러분 장 막판에 이렇게 마구마구 빠진 것은요 뭐 쉽게 보면 말입니다. 아마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공포가 훅 불어친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 3분 기준이에요. 미국 증시 마감 3분 후입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의 스프레드 격차가 0.03으로 0.01 죄송합니다. 0.013으로 0.017이나 축소됐습니다. 이제는 뭐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그냥 곧바로 일어나겠구나.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0.013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그동안은 이게 3년물이 5년물을 금리를 역전했어.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금리라는 게 돈을 오래 묻어 놓으면 금리를 많이 주는 게 정상인데 앞으로 계속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나중에 건 금리가 더 적게 줘요. 현재를 더 많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짧게 맡기면 금리가 싸고 길게 맡기면 금리가 큰데 그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짧게 맡겼는데 금리가 좋고 길게 맡겼는데 금리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3년물하고 5년물하고 역전 이게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년물하고 30년물의 역전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월 29일 날 또 금리가 역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2년물하고 10년물 이거는 확실하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났다가 다시 돌아가고 일어났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금리 차이를 그냥 줄여버린 거예요. 이제 계속 줄여버리고 다가오는 거죠. 스프레드라는 게 그만큼 금리 차를 줄여간다는 건데 그게 0.013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빠르면 1년 안에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도 사실상 실물 경제는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거품이 많아서 엄청 잘 나가지만 실제 실물 경제에서는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이고 게다가 물가는 물가대로 높아서 사실상 돈은 못 벌고 물가는 높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다 상존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게 경기가 침체가 된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지금도 침체인데 실물을 봐서는 여기서 더 침체된다면 위기로 간다는 뜻인가요? 위기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은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장단기 금리가 역전한다. 이 정도만 지금 판단하고 있지만 결국 말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실물이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침체를 한 번 더 주는 거니까 위기가 될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물론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빅스텝을 5월 4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러시아하고 서방이 또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미궁으로 빠지는 그런 모양새도 있고요. 여기에 오페크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들 있잖아요. 여기서 정산을 좀 해주면 되는데 석유 정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의 공포로 오히려 몰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말입니다. 발작이 일어날까 솔직히 두려워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점점 좋지 않는 자꾸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반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투자는 굉장히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